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8월 5일에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제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란 무엇이기에 시장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오늘은 경기 침체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고 경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순환 사이클은 경제가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확장, 정점, 수축, 저점 네 가지 주요 단계로 구분됩니다. 확장은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로 생산량 증가, 실업률 감소, 기업 투자 증가, 소비 증가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며 금리는 대체로 낮게 유지됩니다. 정점은 경제 성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거나 균형에 도달해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축은 경제가 둔화하거나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며 소비도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는 금리가 높으면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어 금리 인하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저점은 경기 침체가 가장 심각한 단계로 경제활동이 최소화되며 성장 잠재력이 재건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경제 자극책을 도입합니다. 경기 순환 사이클은 선순환과 악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며 임금도 상승하고 그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등의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경제를 성장시키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악순환 구조가 나타납니다. 경제 활동이 둔화되면서 기업 수익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물가가 하락하는 등의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경기 선순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가 확장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게 되고 수익이 증가합니다. 수익이 증가하면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설비를 확장하며 추가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기업들이 확장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신규 고용이 증가합니다. 동시에 구직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더 많은 소비 여력을 제공합니다. 임금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됩니다. 소비 증가는 기업들의 매출을 더 크게 올리며 다시 기업들의 수익 증대로 이어집니다.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은 경제가 과열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중앙은행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경기 악순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가 수축되면 소비자들의 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은 수익이 줄어들면서 비용 절감에 나서고 고용을 줄이거나 투자를 축소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을 줄이거나 해고를 단행하면 실업률이 상승하고 고용시장이 위축됩니다. 동시에 임금 상승도 멈추거나 오히려 하락하게 되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됩니다. 고용 감소와 임금 정체로 인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악순환이 심화됩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기업들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할인 정책을 시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물가가 하락합니다. 디플레이션은 기업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며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가 언제 좋아지고 나빠질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는 복잡한 변수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특정 시점에서의 경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경기 변동에는 소비자 심리, 기업 투자, 국제 경제 상황, 정치적 불안정성, 자연재해 등 수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측은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경기 상황을 평가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지표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실업률, 소비자 물가지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등이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현재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경기 변동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GDP 성장률은 경제의 전체적인 성장 속도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GDP가 플러스 성장을 할 때는 확장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수축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실업률이 상승하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하락하면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소비자 물가지수는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경제가 과열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물가 상승이 지나치게 낮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기업 투자 지표로는 기업들이 설비나 고용을 늘리는지 또는 줄이고 있는지를 통해 향후 경기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기 변동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앙은행과 정부는 이러한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경제 정책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 지표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완전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경제 정책 결정의 타이밍이 항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률을 통해서도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 상승은 경기 침체의 전조로 간주됩니다.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는 곧 기업의 수익 악화나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줄어들어 수요가 감소하면서 기업의 생산 및 투자가 위축됩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연쇄 작용을 일으키며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실업률이 상승할 때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가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승하면 소비가 위축되어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에서 선순환과 악순환을 살펴보았죠. 금리는 경제의 주요 도구로서 경기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경제 활동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거나 경제가 과열될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소비자 대출 금리가 높아지며 소비와 투자가 둔화됩니다. 이는 경제를 진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해 경제 활동을 자극하려 합니다. 낮은 금리는 기업들의 투자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들이 대출을 통해 소비를 촉진할 수 있게 만들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금리 결정이 경기 순환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금리는 미국의 연준이 경제 상황에 따라 인상과 인하를 결정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과 결정 시기는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늦어질 경우 이미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진 상태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제가 이미 침체 단계에 진입했을 때 금리 인하를 시행하면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대 초반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경기 둔화와 실업률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금리를 빠르게 인상했고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에 집중한 나머지 경기 둔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타이밍을 놓쳤다면 이는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는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경기 둔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경기 침체 신호를 지나치게 늦게 인식하고 금리 인하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실업률 상승과 함께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경기 침체는 무엇이며 다양한 지표와 금리를 유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